한동훈 대표의 그 연설이나 이런 거야 사실 뭐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테니까 뭐 제가 그 따로 뭐 다시 틀어둘 뭐 그거는 없을 것 같고요. 글쎄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저 연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길은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이제 뭐 정신이 좀 이상해져서 윤어게인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무슨 뭐 계엄은 정당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면서 좋았던 거는 그건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할 때는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들 같은 경우도 자기의 생각보다 그 당의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당의 입장을 대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항상 이제 그 내가 생각하기에 A가 맞는데 당이 이제 미쳐가지고 이제 뭐 B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국민의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인지 부조화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할 때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하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이라고 하는 얘기, 그 얘기를 하면은 한동훈 대표랑 그냥 맞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진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얘기를 한다라는 게 뭐라고 할까? 편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상식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출마 선언을 제가 보면서도 야, 정말 다시금 느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가게끔 할 수 있는 사람,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갑자기 이제 그냥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막 생각하시고 연설문을 딱 보시다가 갑자기 홍준표 이러면 이제 이게 뭐 충격 효과 같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뭐 "오 이거 뭐야?" 이렇게 약간 좀 당황하게 되죠. 패닉 상태에 좀 사람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뭐 홍준표, 뭐 김문수 장관도 참 좋은 분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분들이 과연 지금의 중도층을 데려올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어려워 보이거든요. 뭐 중도층이 없다 또 막 이래 버리면은 사실 이제 그 정신병이 되는 거고요. 매번 제가 이제 그 라이브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도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여러분 주변에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3명 이상만 이제 그 사람이 모여도 꼭 하나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 이게 이제 그 세상의 어떤 그 저기 법칙 같은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거 무슨 뭐 동아리 모임이 됐거나 무슨 뭐 등산 모임이 됐거나 막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이게 사람이 3명 이상 모이면 한 놈 좀 이상한 애가 꼭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6명쯤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 한두 명 좀 이상한 사람이 생기고 열댓 명 이러면 사실 이제 뭐 저기 이제 뭐 대혼란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주변을 보니까 다 괜찮아 사람이 막 너무 막 다 막 행복하고 너무 막 좋은 사람들밖에 없어. 그럼 뭐를 의심해 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내가 주변을 봤는데 다 정상적이야. 너무 막 모임이 다 괜찮아. 나 혼자만 조금 이제 이상한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그냥 메타인지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이제 아무래도 과몰입하다 보면은 내가 보는 유튜브만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이제 그 약간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또 희한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이 꿈꾸는 이야기들이 거기서는 이제 막 펼쳐지잖아요. 뭐 트럼프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만 이제 그 관세를 유지하고 나머지 이제 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원상복귀를 시켰는데 그거를 가지고 야 진짜 막 트럼프가 협상의 기술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존중은 제가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저 모습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약간 초딩 싸움 같은 그냥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될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트럼프가 무슨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윤석열을 막 구원해 줄 거다 이러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저 부정선거를 이제 또 얘기하고 여론조사는 전부 다 조작이 됐으며 뭐 여러 가지 또 시리즈가 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윤어게인 윤석열이 뭐 돌아와가지고 윤석열의 어떤 사람을 갖다가 뭐 밀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든지 막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 이거만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윤석열이 싫다 이재명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그 무당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꼭 그 여러분들이 메타인지를 갖고 그런 분들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거는 마치 그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게 어려운 거와 저는 비슷한 거라고 보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 한 20% 정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 20%를 보고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20%를 보고 정책을 만든다면은 나라가 골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망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20%만 좋아할 법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20%가 마치 대한민국 전체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이른바 친윤 유튜버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 쓰레기라고 보는데 이런 그 친윤 유튜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옆에서 계속 막 딸랑딸랑거리고 있으니까 귀가 들리겠습니까? 딸랑거리는 그 소리밖에 안 들리지. 그렇게 눈과 귀를 막아놓고 모든 게 막 다 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이다. 예언자다. 뭐 이딴 소리나 짓거리면서 옆에서 그냥 뭐 쪽쪽 빨아먹고 있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빨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쳤냐고 진짜로. 아니, 미친 사람인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랄하게 윤석열을 빨아먹습니까? 나만 아는 게 없을 것 같아. 미라가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 다 쪽쪽 빨아먹어서 이미 진작에 미라 상태였던 것 같은데 뭐 또 빨아먹을 게 있다고. 지금 이제 또 보니까 윤어게인 뭐 이런 식의 집회 뭐 또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좀 이상한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 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이 이렇게까지 마팅이 가가지고 한동훈 한 사람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어떤 행동과 구별이 될까? 오세훈 시장은 그래도 뭔가 좀 중도적인 그런 입장에서 제정신을 차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세훈 시장조차도 마팅이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뭐 이상한 저쪽에 가가지고 뭐 탄핵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정치인 가운데 상식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게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 비극이에요. 이번에 이제 그 출마 선언 그거를 들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이 국민의힘의 어떤 그 뭐 정치인들 다 포함해가지고 한동훈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경선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럼 뭐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는 저는 아예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이재명 시대가 안 끝나겠죠. 제가 살아생전은 이재명 시대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헌법을 막 계속해가지고 개헌하고 이래가지고 뭐 중임에 뭐 연임에 뭐 모든 것도 다 해먹지 않겠습니까? 푸틴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한동훈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좀 저는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무래도 이 그 친윤 유튜버들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서정호 변호사에 대해 가지고 좀 비판하는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왜 보수가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수를 분열시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좀 사리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아니 친윤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분열을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분열을 똑같이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분열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 당신은 분열은 주장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제가 분열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지금 도대체 논리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다 그 뭐 당연히 뭐 신경도 안 쓰고 바로 그냥 삭제를 시켜버리게 되는데 뭐 어쨌거나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총선도 말아먹었던 그 친윤 유튜버들 쓰레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인간들이 여전히 어떤 식으로 도대체 이 대선조차도 말아먹게끔 만들겠다라는 것인지 그거를 좀 얘기해 보고자 하고요. 진심으로 아마 보수 진영이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누가 과연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인가? 정말로 윤석열을 위하고 정말로 윤석열을 생각했던 사람, 정말로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랐던 사람은 누군지 저는 보수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언젠가는 깨닫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또다시 사이비 종교같이 사이비 종교의 원래 특징이 뭡니까? 항상 종말한다고 하잖아요. 항상 세계가 멸망한다라고 공포감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4월 10일 날 뭐 세상이 멸망을 한대. 멸망합니까? 안 멸망하지. 지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4월 10일 날 안 멸망하면 이제 스리슬쩍 이제 또 이제 입장을 바꾸는 거지. 4월 10일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만 4월 20일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죠. 새로운 망상을 집어넣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친윤 유튜버들이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윤어게인. 이미 다 끝났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다 끝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빨아먹으려고 또 슈퍼챗 얻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에 대한 그거를 또 만들기 위해서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망상을 또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이비 종교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신도들로 하여금.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게 뭡니까? 맨날 공동의 적을 만들어내죠. 얘 때문에 종말이 안 왔다 이거야. 얘 때문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네 믿음이 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딱 지금 친윤 그 유튜버들한테 누구예요? 한동훈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만물 한동훈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지지자들로 하여금, 친윤 지지자들로 하여금 진실이 무엇인지 못 보게끔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망상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망상을 주입시켜주고,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는 공동의 적, 얘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지금 정확하게 딱 친윤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쓰레기 짓거리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저는 서정훈 변호사를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배승희 변호사에 대해 가지고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배승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이제 그 저기 스피커 아닙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여전히 무슨 뭐 부정선거가 뭐 어떻다라는 막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고, 여전히 무슨 뭐 한동훈은 뭐 어쩌고저쩌고 안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 뭡니까 박민영인가 뭔가는 좀 그 희한한 애 있지 않습니까? 걔 또 나와가지고 무슨 뭐 경선 룰 자체가 이번에 한동훈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또 개미친 소리 막 짓거리고 앉아 있고, 장해찬은 이번에 또 보니까 장해찬 같은 경우는 그거 됐더라고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피선거권 박탈령 그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1심에 벌금 150만 원 나왔습니다. 학력을 그거 무슨 뭐 속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150만 원 나왔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 둘이 그냥 모여가지고 또 뭐 히덕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막 가짜는 소리나 지금 하고 앉아 있고. 배승희 변호사는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분이고, 그리고 또 저랑 친분도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한다라는 게 참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만 어쩔 수가 없어요. 배승희 변호사 같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만든 겁니다. 서정호 변호사, 뭐 고성구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성창경인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나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만든 겁니다. 총선도 말아먹게끔 만들었던 것이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끔 됐던 것도 그 사람들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재명이가 또 대통령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끝장내게끔 만드는 거. 바로 구속시키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가. 구속 안 시키겠냐고요. 친윤들이랑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들 구속 안 시키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이를 그냥 막 빡빡 지금 막 갈고 있을 텐데, 막 이 다 그냥 달았을 걸요. 막 빡빡 갈아대 가지고.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문재인이가 적폐청산이라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그냥 적폐라고 몰고, 공수처를 통해서 뭐 검찰이 됐거나 이런 데만 다 조종하고 사실상 이제 적폐청산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공수처 아닙니까? 이재명에는 그런 거 안 만들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윤석열 정부 3년 내내를 갖다가 내란 정부 이런 식으로 규정할걸요?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뭐 뜯어내겠다, 이거를 무슨 뭐 다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공공수처 뭐 이딴 것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공수처 같은 것도 만들겠죠. 안 봐도 눈에 비디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배승이나 고성국이나 뭐 성창경 뭐 이런 친윤 펜앤마이크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총선도 말아먹었는데 지금 대선까지도 똑같이 말아먹게끔 그렇게 지금 만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배승희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기들 슈퍼챗 용도로밖에 생각 안 할걸요. 오히려 총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하고, 야 진짜로 우리가 현실을 봐야 된다. 우리가 진짜로 중도층, 나 정치 관심 없어, 나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져와야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저 같은 사람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오히려 위하는 사람 아닙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됐습니까? 총선 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망했기 때문에 결국에 계엄 선포라고 하는 그런 진짜 최악의 선택까지 닿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계엄 이후에 딱 모습이 어때요? 누가 보든지 간에 계엄 때문에 탄핵을 당한 겁니다. 계엄이 잘못된 거잖아요. 계엄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미치고 팔짝대 노릇이죠. 시간만 그냥 좀 끌었으면, 임기만 그냥 끝까지 끝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었는데,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이재명만 아니면은 난 김부겸 나와도 좋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만 아니면 사실 그냥 돼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 아무나 그냥 하더라도 이재명보다는 다 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지고 탄핵을 당해가지고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 되는 지금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이 현실을 갖다가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지금 쓰레기 그 친윤 유튜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탄핵을 한 게 잘못이다 뭐 이딴 소리나 지금 짓거리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냐고 도대체.
자기들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총선도 우리가 다 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는데 결국에는 계엄 선포라고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탄핵까지 당해서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돼 있는데 여전히 친윤 유튜버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왜 탄핵시켰어? 탄핵시킨 사람이 배신자. 어떻게 그게 배신자입니까? 계엄을 한 사람이 잘못인 것인지 어떻게 계엄을 갖다가 바로잡으려고 한 사람이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애당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배신자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대표한테는 안 통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나 배승이나 무슨 뭐 별의별 인간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전당대회 때 무슨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원희룡을 막 당대표 만들자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폭망. 언제 더 이상 더 망해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정신을 차리겠냐고요. 몇 번을 더 망해야지 도대체 정신 차릴 겁니까? 총선도 말아먹고 전당대회도 말아먹고 지금 뭐 계엄도 이후도 지금 뭐 아예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지 그래야지 속이 시원할 거냐고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속 시원하고 자시고 없습니다. 다 찢겨 있을 텐데. 아, 또 얘기하다 보니까 화나네. 계엄을 선포한 게 잘못된 것이고 계엄을 선포한 거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잘못인 겁니다. 이거는 얘기가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을 갖다가 지지자들로 하여금 못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거죠. 야, 한동훈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한동훈이 계엄했습니까? 한동훈이 계엄했냐고요. 윤석열이 계엄했지 한동훈이 계엄했냐고요. 당연히 탄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했는데 어떻게 탄핵이 안 됩니까? 당연히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때 당시에 계엄에 대해 가지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의힘이 지금 생존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쓰레기 친윤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무슨 계엄에 대해 가지고 찬성해라, 무슨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반대해라. 어떻게 그럼 지금 우리가 대선 치르겠습니까? 미친 작자들 아니라고 진짜로. 아니라고가 아니라 미친 작자들 아닙니까 진짜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명이랑 1대1로 토론하는데 우리에서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권 후보가 된다고 쳐요. 이재명이 뭐라고 하겠어요? 토론하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 계엄 옹호했지, 이런 얘기만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플래카드가 다 도배가 되겠죠. 계엄 옹호, 무슨 탄핵 옹호 이런 식으로 다 플래카드가 붙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기겠냐고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도 윤어게인은 진짜 미친 소리나 지금 막 짓거리고 앉아있고 미치고 진짜 팔짝 뛰겠어요. 팔짝 뛰는 것인지 무슨 어떻게 뛰는지 모르겠지만 미치겠다니까요 정말로. 총선도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말아먹었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총선에서 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악의 악수의 악수. 그냥 악수나 하고 다니시지. 차라리 그게 나은데. 악수를 계속 두다 보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이종석 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 그리고 또 황상문과 뭔가 하는 시민소통사회 수석이라는 사람이 무슨 MBC 기자 앞에서 회칼인가 뭔가 이딴 소리나 지금 하고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떨어졌잖아요. 의대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도대체 그때 무슨 몇 명이었습니까? 2,500명이었는지 그거를 왜 고집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니까요. 아니 그냥 늘려나가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모든 사태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총선 한 달 전에.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졌는데 그 쓰레기 친윤 유튜버들은 한동훈 때문에 졌다 이 난리를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전당대회 때는 완전히 집단 실성을 했죠. 다 같이. 어떻게 무슨 어디 가가지고 훈련이라도 받고 왔나요? 뇌를 갖다가 왼쪽 뇌는 아예 그냥 작동 안 하게끔 수술이라도 다 같이 받고 왔나? 그 의사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뇌 좀 다시 그 활성화 시키겠다고 제가 좀 부탁이라도 하고 싶으니까. 오른쪽 뇌밖에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오른쪽밖에. 왼쪽 뇌가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집단적으로 다 미쳤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미쳐있지 않습니까? 윤어게인 이러면서 또 윤석열로 대선 치러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신을 계승해가지고 대선을 치른다?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신을 계승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을 끊어내야 윤석열이 사는 거예요. 왜 이 간단한 걸 모를까요? 알죠? 알면서도 이제 돈 이제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죠. 정말 보수가 살기 위해서 선거 지금 계속 지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기대했던 시점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국민의힘 가지고 야
진짜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기대심이 생겼던 유일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한동훈 체제였을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 부정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기대심이라는 거를 갖고 야 진짜로 우리가 이재명을 상대로 민주당을 상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기대를 품을 수 있던 유일한 시기는 한동훈이 대표였던 그 시절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었던 그 시기, 그 시기밖에 우리가 기억이 안 날걸요. 배승희 변호사도 제발 좀 뇌를 다시 꼬매시기 바랍니다. 근데 꼬매면 안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좀 좌뇌를 좀 활성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눈을 좀 다 뜨세요. 예? 차 운전도 제가 봤을 때는 우회전밖에 안 할 것 같아. 문다혜랑 같이 있으면 되겠네요. 문다혜는 좌회전만 하니까. 둘이 그냥 같이 운전을 하든지 그러면. 제발 좀 뇌를 갖다가 다 활성화시키셔가지고 그런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예? 지금은 대한민국이 위기 아닙니까? 2달도 안 남았잖아요. 2달도. 제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는 막자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망상 같은 얘기 그만하시고 차라리 그냥 이재명만 까든지 차라리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제가 부탁드립니다.